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 암이 기관지나 흉막에 침범해야 기침, 객혈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폐암 환자 생존율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폐암의 표적 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4분에서 5분 이후부터는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 소생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르는데요. 심정지 환자의 예후 및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들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생존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심정지 후 통합치료입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만 약 18,000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암 사망자 중 22%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요. 폐암 발생률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다른 암종과 비교해도 2.2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폐암은 쉽게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 조해입니다. 흡연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원인이며 전체 폐암의 약 70%가 흡연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에서도 폐암이 증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 외에 폐암의 원인으로 간접흡연, 라돈,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직업적인 발암물질의 노출 및 유전적 소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2배가량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 중 80에서 85%를 차지하며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미분화암으로 나뉘는데요.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EGFR, 즉 상피세포 성장인자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폐암은 폐암의 종류, 임상적 병기에 따라 수술, 방사선 치료와 같이 몸의 일부에 발생한 종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국소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전신 여러 곳의 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전시적 치료인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항암제라고 부르며 수십 년간 널리 쓰인 세포독성 항암제 및 최근 연구 개발되고 있는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투여 방법도 약제에 따라 정맥주사, 경구복용, 피하주사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폐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폐암 말기에 처음 병을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표적 치료 등의 개발을 통해 과거보다 생존율이 많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최근 분자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암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특정 표적 인자와 신호 전달 경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를 더욱 선별적으로 골라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 정상세포 가리지 않고 빨리 자라는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융단 폭격이었다면 표적 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치료하는 정밀 유도탄과 같습니다. 때문에 표적 항암제로 치료를 했을 경우 기존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폐암에서 유전자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물론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술로 치료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항암요법 및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폐암에서 표적치료를 하려면 조직검사 소견과 격리 의사에 의해 시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특정 분자 생물학적 이상을 표적으로 삼는 약물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시 좋은 반응이 있을지 평가하기 위해 종양 조직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에서 표적 치료제로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인 EGFR 표적 치료제, 역행성 림프종 인산화 효소 아크 표적 치료제가 대표적이며 임상적으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2000년 1세대가 출시된 이래 최근에는 3세대까지 등장했는데요. 현재 유전자 검사로 상피세포 성장 인자 변이가 발견되면 표적 치료제를 치료 초기 단계부터 단독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세대 표적 치료제의 경우 1세대보다 치료 효과 면에서 뛰어나며 피부 증상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폐암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2세대 치료제의 경우 1세대 표적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폐암 진행 위험과 치료 실패 위험 모두 27% 감소시켰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출시된 3세대 표적 치료제는 1에서 2세대 표적 치료제로 내성이 생긴 경우 사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방사선 치료 없이 폐암으로 인한 암세포의 뇌 전이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작용 원리에 따라 분류하며 단일 클론 항체와 소분자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클론 항체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며 소분자 억제제는 알약을 경구로 복용하는 형태로 투약하게 됩니다. 표적 치료제는 약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상피세포 성장인자 표적 치료제의 주요 부작용은 피부와 점막에서 발생하며 피부 건조, 각질 증가, 가려움, 발진 화농성 여드름, 구강 건조 및 손발톱 주위가 터지고 진물이 나는 염증이 흔합니다. 설사도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이는 지사제 등의 약제로 조절하게 되며 탈수 증상이 심할 경우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과증식 성장을 위해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혈액을 끌고 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혈관을 새로 만드는데 관여하는 물질 중 하나가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제는 VEGF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로 VEGF를 결합하여 작용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방해합니다. 베바시주맙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출혈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객혈에 과거력이 있거나 객혈이 호발할 수 있는 평평상피 세포 폐암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피세포 성장인자인 EGFR 유전자 변이가 많이 확인됩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 30에서 40%가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문제는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은 뇌 전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 5명 중 1명은 폐암 진단 시부터 뇌 전이를 동반하며 치료 중 뇌 전이가 발생하는 비율도 44%에 달합니다. 1, 2세대 EGFR 표적치료제 초기 투약 후 평균적으로 9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약 50% 정도의 약제 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재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동일 암인지 암종을 확인하고 추가적 내정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790M 돌연 변이가 발생한 경우 3세대 약제인 오시머티닙, 레이저티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크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약 3에서 5% 정도입니다. 세리티닙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경구약물로 아크 돌연 변이 양성 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제를 투약 후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서 투약되며 56%의 폐암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렉티닙은 비교적으로 최근 승인된 아크 억제제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와 크리조티닙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승인된 아크 표적 치료제로는 브리가티닙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표적 유전자가 없으면 표적 치료를 할 수 없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특정 유전자의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를 골라 죽이는 치료 방식으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폐암의 모든 표적 치료제는 내성이 나타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EGFR 표적 치료제만 하더라도 1, 2세대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의 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조직 검사를 진행하여 같은 암종인지 확인하고 T790M 내성 유전자를 확인하여 3세대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3세대 표적치료제도 평균 10개월 정도의 치료 반응을 유지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 성적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진단입니다. 과거에는 폐암 조기 진단 방법이 없어서 국가에서도 폐암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포함돼서 만 54세에서 74세의 30감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은 저선량 흉부 CT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폐암 진단 후 절망소에서 환자분들은 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어 암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폐암 안에서는 다양한 치료제가 있고 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같이 암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